잠시만 주목! 이 병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콘텐츠 속 화제가 되는 질병들을 속 시원하게 알려주는 바른 치료인 콘텐츠. 오늘의 주제는 한 병원의 응급실. 여기요! 여기요! 여기 의사 없어요! 갑작스럽게 병원에서 소리를 지르는 한 여인. 직원이 다가가 상황을 전달하지만 저희가 1차 확인은 했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언제까지 기다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의 바른 치료인 콘텐츠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입니다. 병원 응급실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집니다. 선생님, 우리 애 먼저 봐주세요. 열이 40도까지 올라갔다고요. 우리 애 잘못되면 어떡해요? 에? 지금 봐주세요, 빨리요. 김 선생, 맞지? 병원에 이 소란을 일으킨 여인의 정체는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어느 과라고요? 소아과 펠로 2년차. 소아과 의사도 다급하게 만드는 오늘의 질병은 열경기 같아요. 열이 40도까지 올라갔다고요. 소아에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열성경련입니다. 아이를 처음 키우는 부모님들이 처음으로 가장 놀라는 상황이 대부분이 이 열성경련이라고 합니다. 평소 건강하던 생후 6개월에서 5세 사이 아이가 갑자기 38도 이상의 열이 오르고 의식을 잃고 전신이 뻣뻣해지고 몸을 떠는 증상을 보입니다. 이런 증상을 가진 열성경련은 전체 소아의 2에서 5%에서 발생합니다. 열성경련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나트륨 채널 관련 유전자가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열성경련 하나의 3분의 1에서 부모나 형제가 열성경련의 병력이 있다고 보고되어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또한 열성경련을 유발할 수 있는 열성질환은 약 70%가 바이러스성 상기도 감염에 의해 발생되고 대표적으로 편도염, 인후염, 중이염 등이 있습니다. 열성경련의 일부에서 발작이 30분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발작 사이에 의식 회복이 완전하지 않는 열성경련 중첩증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때는 뇌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열성경련은 수분 내로 발작이 멈추고 15분 이상 지속되지 않고 신경학적인 후유증을 남기지 않아 지능발육 지연이나 학습장애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그럼 열성경련의 올바른 치료법을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라매 병원 소아청소년과 최지은 교수입니다. 열성경련은 드라마에서 보셨던 것처럼 소아청소년과 의사도 당황할 만큼 자기 아이에게 나타났을 때 부모님의 마음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경험해봐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하지만 단순 열성경련의 경우 진단을 위한 특별한 검사가 필요하지 않고 또 대부분의 경우는 특별한 처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열성경련 상황은 당황스럽고 절망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10분 이내 중단이 되고 또 예후가 아주 좋은 편이라서 너무 걱정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열성경련이 15분 이상 지속되거나 하루 24시간 이내에 2번 이상 발생하거나 전신 강지 간대형 발작이 아닌 한쪽만 떨거나 아니면 몸이 힘이 빠지거나 하는 이런 비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복합 열성경련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비전형적인 형태인 경우에는 환자에 따라서 뇌척수액 검사나 뇌파 검사, 뇌 MRI 등의 특별한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경련이 오래 지속될 경우에는 항경련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열성경련이 발생하였을 때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걸로 알려진 것이 체해서 나오는 증세로 알고 손발을 바늘로 따는 것입니다. 체한 증세로 인해서 경련이 발생하는 것은 그런 증세가 없기도 하고 또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직된 몸을 풀어주기 위해서 억지로 팔다리를 펴주시거나 아니면 경련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몸을 꽉 붙잡고 계시거나 사지를 주물러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는 아이의 근골격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몇 분 이내에 정상적으로 멈추게 되니 그냥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해열제나 항경련제 등 약물을 먹이시는 경우가 있는데 경련이 지속될 때는 온몸에 힘이 들어가서 음식을 삼키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물을 잘못 먹이시게 되면 질식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것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에게서 열성경련이 발생한다면 먼저 아이의 옷을 느슨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목 주변의 옷을 느슨하게 해주시고
주위를 정리해서 외상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아이의 머리를 옆으로 돌려서 기도 분비물이나 토한 내용물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게 예방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열성경련은 열을 내려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좌약 형태의 해열제를 사용하시고 또는 찬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련이 5분 이상 지속되고 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복합 열성 경련 형태를 보이는 경우에는 아이를 응급실로 데려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이의 열성 경련을 발견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때 우리 아기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대부분 큰 문제 없이 지나갑니다. 또한 드라마의 상황처럼 경련이 나타난 다음에 응급실에 온 후에도 경련이 지속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경련이 멈춰 있습니다. 또한 고열이 지속되면 아이에게 뇌손상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막연한 공포를 느끼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소아에서 발열은 열 자체가 뇌손상 등의 해를 끼치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열은 바이러스나 세균 등 감염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반응하는 건강한 생리 반응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고 경련을 일으켜도 부모님들이 침착하게 우리 아이의 상태를 보시면서 앞서 말씀드린 행동을 지켜주시는 게 아이와 부모님 모두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글보글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